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27일 10분 시장 읽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시간 지켜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왔는데요.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LS 에코노지 바로 볼까요? 금일 LS 에코이너지가 0.5% 상승하면서 4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1월 신고가를 달성해 주고 조정이 왔었고 4월 9일에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재차 반등에 성공을 했죠. 이후 박스권을 그리다가 241 이평선 지지 이후에 또 재차 반등을 했지만 45,000원 이 매물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재차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8월 19일에 제작한 영상, 자, 197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는데 좋아요는 6개밖에 되지 않네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38,000원, 이 38,000원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35,000원 구간까지 좀 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확하게 35,000원 터치하고 아래 꼬리를 달려주면서 다음날 이 변곡점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재차 단기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블록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딜 이슈가 있었음에도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낸 주체는 누구일까요? 수급 한번 보시죠. 자, 매매 동향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기간을 8월 11일부터 8월 27일, 오늘이죠.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11일이 여긴데요. 11일 이후에 하락세였는데 그렇다면 이 하락세 속에서 누가 매수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제가 11일부터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연하게 보이시죠? 하락세 그리고 오너 일가들의 블록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낸 건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려면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될 텐데,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보이도록.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8월 11일부터 8월 27일 기간을 놓고 보면 삼성 창구에서 순매수가 12만 주로 1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상상인 증권 창구에서 2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기금의 매수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 결국엔 연기금의 창구입니다. 먼저 삼성 창구. 개인들도 많이 이용하죠. 순매수 12만 주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의 매수세인지 기관의 매수세인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간다는 거죠. 자, 하지만 상상인 증권 창구. 자, 여러분들. 상상인 증권은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연기금의 창구는 상상인 증권 창구일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간을 13일, 이 13일로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13일로만 설정을 해보자면, 자, 상상이 증권 창구에서 39,691주. 자, 네모로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691주. 자, 13일날 연기급이 얼마를 매수했죠? 39,691주. 자, 동일한 매수세입니다. 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건 이 상상이 증권 창구, 이 창구에서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연기금이 현재 매도 중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외국인 그리고 기관한테 당하지 말고 이용을 좀 해보자고요. 얘네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고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면은 더 이상 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상이 증권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따라서 같이 매도를 해보자고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너 일가들의 블록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긴 하죠. 자, 보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9월 22일부터 다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 이 기간 동안 37,000원에 블록딜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매수의 주체는 누구인지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너 일가들의 질문들이 시장에 풀렸을 때 상당한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당한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당연히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너 일가들이 LS 에코에너지 지분 매도하는 것은 이 기사에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LS 지분 매입에 쓰기 위함이죠. 현재 호반그룹이 공격적으로 LS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강해 보이고 있는데, 자, LS 에코에너지 대주주 지분, 즉 LS 전선의 지분이 63%에 달한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매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 한 해 동안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 지분 매입의 혈안이었었죠. 매일같이 LS 전선에서는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매입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을 정도니 말이죠. 당시 LS 전선의 지분은 50%였었죠. 경영권 방어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갔었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나요? 지분 구조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스탠스였었겠죠. 신사업인 히토류와 그리고 해저 케이블 사업도 육성 중이니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 블록딜 이후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이후 경영권 분쟁이 사그라들면서 다시금 장기적인 모멘텀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부분들이겠지만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설마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정말 섭섭합니다.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IR 자료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LS 에코에너지 아시다시피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이 전력 케이블과 통신선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또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과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아직까지는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에 대한 매출은 없어요. 즉 현재 매출은 기존 사업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있는데 무시 못할 정도죠. 자, 이유는 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발전 용량 증설을 목표로 전력 케이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베트남은 이 도시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도시 개발 계획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 당연히 전력만 증설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 이 전력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력선과 통신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에 베트남 내수를 벗어나서 각국으로 수출,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사업으로 채택된 히토류와 그리고 해저 케이블까지 매출에 핀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LS 에코에너지는 2023년 당기순이익 43억에서 2024년 당기순이익 353억으로 껑충 뛰면서 주가도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컨센 기준으로 보자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려야겠죠.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현재 주가가 4만원 초반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에서는 39,000원에서 이 4만원 구간 이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있어요.
다만 37,000원, 이 37,000원 구간인 이 블록딜 가격이죠. 블록딜 가격인 37,000원 가격이 앞으로 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밀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는 42,000원에서 43,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 45,000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다음 상승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중기적으로는 이 블록딜 매물 부담이 해소가 되고 연기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 5만원, 이 5만원 구간까지 갈 가능성과 이 구간 돌파 가능성도 충분하죠. 무엇보다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점, 주가는 다시 한번 이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자는 37,000원 이탈하지 않는 한은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38,000원에서 39,000원 이 박스권에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만약 악재로 인해서 37,000원 이 구간 이탈할 경우에는 블록딜 물량 부담이 현실화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39,000원에서 4만원 분할 매수하면서 42,000원에서 43,000원까지 목표를 세우시거나 중장기적으로는 37,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5만원까지 레벨업을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죠. 손절가는 블록딜 가격대인 37,000원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37,000원 이탈 시 손절가.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LS 에코에너지 밥상에 자, 숟가락까지 다 얹어드렸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주세요.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최종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시간을 지켜드리는 10분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